자, 이제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156페이지 주거의 자유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영장 제시 규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안에다가 판례에 정리해 놨어요. 자, 신체, 주거, 통신 이렇게 딱 정해 놨죠. 그래서 영장주의가 신체는 영장과 예외가 다 있고 영장 있고 예외 없어요. 둘 다 없습니다. 이렇게 둘 다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판례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는 긴급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보고 있고, 이것도 이제 법원 허가로 대신 필요하다 그러고, 이것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정은 없다. 현재 판례에 따라서 예외가 다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거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거의 니은번 판례가 이제 그거예요. 예외 인정 판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 현장에서 그 범인을 이제 찾기 위해 수색을 하기 위해서 집을 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집에 범인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막 뒤지면 안 돼요. 긴급성도 있어야죠. 긴급성이 없고 그 영장을 받아올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영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성이 없는데도 만약에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할의 이제 기출문제 5번이죠. 5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집을 뒤질 수가 있는데, 긴급한 소용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개연성만으로 뒤지게 되면 위헌이 된다. 위헌 결정 받고 나서 이제 형사범법이 개정이 됐죠. 지금은 긴급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거주 전의 자유입니다. 자, 기출 1번. 자, 거주 전 자유에는 해외여행, 해외이주, 출국, 입국, 국적이탈, 변경 자유가 다 포함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있어요. 무국적 자유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의 자유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그럼 잠깐 외국도 여행도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절대 보장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차벽 사건이야. 차벽 사건. 주에 써 있죠? 차벽 사건. 자, 이렇게 이제 서울 광장에 차로 벽을 쌓았어요. 여기는 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겁니까? 거주 이전 자유를 가지고 청구했잖아요. 이걸 제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가편을 나왔었죠. 그 때문에 그때. 그래서 차벽 사건에서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의 자유는 거주 이전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 이전 자유가 되려면 그래도 집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 영구하게 어느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거기에 거주할 이전에 제가 포함되는 거지. 아예 집이 없고 잠깐 산책 나가는 거. 여기 일시적 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산책 나가는 거죠. 잠깐 산책 나가는 거. 요 정도는 거주 현자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보호됩니까? 잠깐 산책 나가는 건 행복 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은 거주 전체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차벽 사건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 추구권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이제 기출됐거든 최근에.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내 기관은 군인들 주민등록법 제한 안 돼요. 그 군인들은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른 제한이지 주민등록법이 제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정비사업조합에 수용 권한을 부여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에 있는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 포인트가 이제 도시예요. 도시 동남이 하시고 도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는 법이 두 개가 있는데 도시환경정비법이 있고요. 주택환경정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법, 주택환경정비법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 이제 주택정비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에 집이 있잖아요. 그럼 집을 다 철거하는 거예요. 주택정비니까 다 철거하는 거. 철거. 그럼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주연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집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부수는 게 아니고 그냥 살게 놔두면서 주변에 이제 조경수를 심는 거죠. 도시를 보기 좋게 길을 꾸미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거주 전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택정비조합법이라면은
그 거주연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겠지만 도시 환경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기 때문에 거주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그 과밀 억제 지역이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법인이 들어올 때 중과세 때립니다. 합헌. 그다음에 5번 제일 국민적 단기 해외여행을 1년 범위 내에서 27살까지 제한하는 것도 거주자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27살까지는 그 1년 범위 내에서만 해외 연수를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장기간 갔다 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병역을 기피할까 봐 그런 거예요. 병역을 기피할까 봐 1년까지만 갔다 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살 전에 나가갖고 병역 면제 나이가 35살인가 그런데 병역 면제 나이까지 다 놀다가 오면 어떻게 해? 병역 면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년까지만 갔다 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륜차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근데 해외 위난 지역, 전쟁 지역의 출국 금지에도 합헌됩니다.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출국 금지 조항 합헌. 자, 한영업사 지역 제한도 합헌입니다. 자, 한영업사가 이제 옛날에 그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을 시절에 그 시골 같은 데서 이제 의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자꾸 도시로만 나가지 말고 시골에도 한약업자를 차려라 이렇게 제한을 걸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국민 건강 공공복리를 위해서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자,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두고 있어요. 8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매도로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년, 2년 만에 살다가 팔아버렸어요. 그건 투기 목적인 거예요. 투기 목적 방지를 위해서 세금 엄청 때려. 엄청 때린다고. 근데 8년 이상, 8년, 9년, 10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농부가 맞거든. 농부라는 게 확인되면은 팔아도 세금을 많이 때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때려. 농부는 봐주는 거예요. 그거 합헌입니다. 자, 거주지 기준 중학교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죠. 합헌. 12번. 자, 세입자 입주권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위헌같이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이거 무효 아닙니까? 막 따지는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계약할 때 자유롭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계약대로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합헌이에요. 13번. 자,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가 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북한 고위직인데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이 미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거절했어. 왜 거절한 거예요? 당신 지금 미국 가면 죽어. 북한에서 당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래도 이제 미국 나가는 건 자유거든. 탈북민은 한국 들어오면 한국 사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출국하는 기회를 그렇게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위헌된 겁니다. 자, 다음 통신비밀의 자유 통비법입니다. 제가 수사증거할 때 더 자세하게 배웠었죠. 잘 배웠었고 헌법에서도 이제 헌법에 관련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헌법 조항에는 통신 비밀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어요. 자유는 규정이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유도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봐요.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비밀과 자유 다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규정만 없을 뿐인 겁니다. 자, 통비법 제2조. 통신은 우편물, 전기통신 이렇게 되죠. 자, 우편물은 뭐의 대상이에요? 검열 대상이죠. 전기통신은 뭐의 대상이에요? 감청 대상이죠. 대화는 이제 뭐가 됩니까?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전기통신에 대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3조 통신보호.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녹음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녹음하는 거는 괜찮고요. 수신 완료된 것은 감청 대상이 아니고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안 되고요. 비명탄식은 대화가 아니니까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4조. 자, 불법 감청한 자료는 재판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허가 요건. 자, 인터넷 회선 감청이 있죠. 자, 인터넷 회선 감청은 적법이에요, 적법. 그래서 요렇게 이제 건물에 들어간 인터넷 회선이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통신을 감청하려고 접속했어요. 회선 감청. 그러면 요 갑을 감청하려고 회선에 따라 이 건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자동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 회선 감청 적법. 다만 이제 뭘 해야 돼요? 감청한 사람들한테 사후 통지해 줘야지. 사후 통지 절차가 있으면 위헌인데 합헌인데 사후 통지 절차가 없으면 그럼 이제 위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감청 위헌이 된 이유가 뭡니까?
불특정인 감청 위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후 통지 절차가 있으면 합헌인데 사후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범죄 수사죠. 안테나 수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나 자, 감청하려면 이제 안테나 수리를 해줘야 돼요. 안테나 수리. 그래서 국가 안보 또는 대테러에 대해서 감청할 때 나죠. 4개월 플러스 4개월. 그러니까 수사 목적인 때에는 2죠. 2개월 플러스 2개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총 연장 총 기간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위헌 받았죠. 위헌 받고 지금 현재는 이제 총 1년 제한이 들어갔어요. 근데 총 연장 기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제 헌소 청구하면 위헌 나올 겁니다. 청구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판례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수사 목적은 이제 수리 2개월 플러스 2개월, 총 연장 기간 횟수 제한 기간 두지 않으면 위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장 기간 1년을 잡아놨고요. 안테나, 안보나 대테러는 나니까 4개월 됩니다. 이제 고법 이제 수석 판사죠. 부장 판사는 이제 삭제가 되고 없어졌어요. 부장 판사 아니고 고법 그냥 수석 판사입니다. 자, 다음에 8조 긴급 조치. 자, 중대한 범죄에 긴급 판사가 있을 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허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36시간 내에 허가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 폐기시켜야 됩니다. 자, 서면 통지해 줘야 되고요. 자, 오른쪽 기출 지문입니다. 자, 1번은 파란색 글씨.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고 있을 때는 사생활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통신이 사생활의 특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은 익명성 보장도 되고요. 3번.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공개해 누설한 자의 처벌 조항에 유효성 조각서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라 볼 수가 없다. 자,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에서 310조 위협성 조각 사유를 따로 조문을 뒀죠. 그래서 다른 이제 정당에 비해서 위협성을 쉽게 조각시켜 주려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보를 누설했을 때, 감청 정보 누설했을 때 이것도 공익을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에는 위협성 조각 사유가 따로 없냐 이거지. 규정을 둘지 말지는 입법제랑. 그래서 둬도 합헌, 안 둬도 합헌.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야. 자, 4번. 자, 인터넷 훼손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수신 중에 있는 거를 엿드는 게 감청인 겁니다. 압수수색과 다르다 이거예요. 자, 5번. 자, 5번 1번. 자, 훼손 감청은 그 통신 비밀의 자유 외에 사생활 비밀 자유도 제한하게 되므로 그 통신 제한 조처가 있어서 과잉금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자, 훼손 감청하게 되면 통신도 이제 그 침해가 되지만 통신의 비밀이 아닌 경우는 사생활 자유도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가로 2번에 법원에 관한 사후통. 자, 12조 3의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됨을 일면도 보기 어렵다. 자,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훼손 감청을 하는데 감청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이제 사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뭐 이것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헌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입법자가 정해서 수사기관이 통지해 주는 거지. 헌재가 이것까지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네가 해라.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경찰이 감청했으면 경찰이 알려주라 이거예요. 경찰이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은 왜 위헌받았어요? 폐기 감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인터넷 성감청은 관련 기본권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즉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 주 보니까 최신 기출 제도적 조치 마련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헌이다. 틀린 거죠. 제도적 조치 마련과 관계없이 무조건 위헌이다가 틀린 거예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면 합헌이고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위헌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6번. 자, 사인이 이제 비밀 녹음했다.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불법 감청 녹음을 공개하면 처벌하는데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는 묻지 않습니다. 불법 녹음을 돈을 주고 샀는지 자기가 직접 불법 녹음했는지 경위는 묻지 않고 그걸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합니다. 합헌. 자, 국가기관은 인가 없이 감청 설비를 보유할 수 있어요. 아니 일반 사인들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경찰은 왜 인가 없이 설비를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왜 합헌인 겁니까? 일반 사인들은 그 통제 절차가 없어요. 그 인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근데 경찰은 경찰 내부에서 통제를 잘 해. 잘 하니까 인가가 없어도 괜찮다 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9번. 자,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때 교도장 허가를 꼭 받아서 소호장을 거쳐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 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합헌. 자, 신병 전화통화 통제 합헌. 지금은 이제 전화통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업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1번. 자, 1번. 육군 3, 4관 학교 그 사원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지.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률 유보, 과잉 금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 지문이에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자, 하지만 가로 2번처럼 사원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지를 요구해. 이건 또 너무하다 이거지. 과잉 금지 위반으로 위헌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훈련 받을 때야 이제 금주하는 게 맞지만 집에 가서도 술을 못 마시라고? 그죠? 그건 너무했지. 휴가 가서도 술을 못 마셔? 너무했다 이거죠. 평생 끊으라고? 훈련 받을 때 너무했지 이건. 아무리 이제 뭐 기본권 제한되긴 하지만 너무한 겁니다. 위헌입니다. 자, 11번. 자, 11번 보니까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네. 자,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뭐예요? 통비법에 따른 그 강제수사죠. 강제수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 필요하지. 번 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거 수집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긴급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허가를 받았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자료 요청은 임의수사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은 강제수사예요. 그죠? 영장 주의 필요하다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시적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자, 고아래 이제 양심의 보호 영역을 쭉 써놨어요. 맨날 표를 가보세요. 자, 표를 봐서 자, 이제 어디에다가 글을 게시하는 거 그 양심 아니죠. 내적인 마음속 생각이 양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문제, 팩트 체크 문제 양심 아니죠. 이제 뭐가 됩니까? 그 윤리적인 판단. 이게 이제 양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인데 사사로운 생각.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이런 거 안 돼요. 인격을 좌우할 정도 이게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심도 막연한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넌 너무 예뻐. 안 되고 구체적인 거. 너여야만 해. 이런 거.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 써놨죠. 이렇게 이제 요게 양심이라고. 요게 양심. 양심 아닌 것들 쭉 대비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쭉 대비시켜놨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병역 거부. 양심이죠, 이거 양심. 자, 표명이 아니고 마음속 생각, 팩트 체크 아니고 윤리적인 생각, 사사로운 거 아니죠. 인격 침해가 되는 거. 나는 군대를 가느니 죽음을 달라. 난 잘 죽겠다. 이 정도 인격을 그 형성할 정도의 구체형 양심. 이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입니다. 자, 남은 전부 다 양심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생각인 경우에도 다수의 생각에 맞출 필요 없어요. 소수의 생각도 양심으로 보호받습니다. 군대 안 가는 게 소수잖아요. 소수 양심도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쭉 써놨죠. 자, 올라가서 이제 거의 판례론들 확인하면 돼요. 보라색 글씨들이 전부 다 이제 아닌 것들이에요. 자, 지지반대 글 게시 양심 아니죠. 사실 확인 아니죠. 사사로운 의견 아니죠. 막연 추상 아니죠. 그 법질서, 사회적, 도덕 규범 다수의 생각과 일치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다수 양심이 아니고 소수 양심입니다.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어떤 이상한 양심도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이고 침묵의 자유, 외부에 표현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 양심 형성의 자유는 머릿속 생각이니까 절대 자유. 근데 실현 자유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법으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의 자유 이렇게 됩니다. 자, 다 봤죠? 오른쪽에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 1번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양심 아니고요. 계속 같은 말이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보시면 되겠네요. 자, 7번에 소수양심 보호되고요. 자, 9번입니다. 자,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은 양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문날이라는 것도 양심과는 관계가 없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판례론 1번. 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그 종교인이고 비종교인이 있는데 지워버리고. 자, 종교인도 있고 비종교인도 있는데 얘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얘도 청구하고 그럼 종교가
양심의 특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의 자유를 판단하게 되면은 얘만 판단되는 거니까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둘 다 판단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인 거, 양심의 자유로 재판을 해줬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죄다 써놨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둘 다 판단해 주려고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로 판단한 거예요. 자, 2번.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관한 이제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병역법에 이제 처벌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역 종료 조항이 있어요. 제5조. 자, 처벌 조항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외 없이, 자, 예외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예외 없이 무조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헌.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아니 왜 예외가 없어야 됩니까? 정당한 사고를 했으면 불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예외 없이란 말을 쓴 겁니까? 거기 이제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그 병역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없을 때.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불가벌로 빼주고 나머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판결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처벌해도 합헌되는 거예요. 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 잘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일률적 처벌해도 합헌이라고.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합헌. 틀리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병역 종료 조항 같은 경우는 위헌이죠. 자, 병역 종료 조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입법이 돼 있긴 한데 대체 복무가 빠져 있단 말이야. 빠져 있어.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었구나. 부진정 입법 부작이죠. 부진정 입법 부작이 만들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위헌 것처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헌. 정확히 헌법 불합치. 위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위헌입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은 합헌이고 병역 종료 조항 요게 위헌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냐? 자기 부작위.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거니까 부작위. 그다음에 생각 표현. 표현이죠. 안 가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 자유가 아니고 실현 자유. 그러니까 부작위한 실현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침해해서 위헌된 겁니다. 자, 3번. 자, 소수자 양심도 이제 보호가 돼야 되고요. 자, 4번에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형사처벌 조항 이제 무조건 처벌해도 합헌 나왔고요. 6번에 병역 종료 조항 요게 위헌이 나왔죠. 진정 입법 부작입니까? 아니죠.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수단적합성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목수는 동그라미고 해법이 X라고. 목이 X인 거 이렇게 배웠죠. 수단이 X인 거 배웠죠. 고관인 건 전부 다 목수는 동그라미인데 해법이 X인 겁니다. 다 기출 질문들이에요. 자, 7번. 국가는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헌재가 한번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국가는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헌법 불합치를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판례가 있기 전에도 한 10년, 20년 전에도 합헌이지만 빨리 고쳐라 말했거든. 국가 계속 고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헌법 불합치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렸고 이제 안 고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고친 거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위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이제 군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대체 복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해줄 때 자, 8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 의무 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병역 의무 일환이므로 현역 복무와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군대 가는 사람은 힘든데 안 가는 사람은 너무 편해. 그럼 안 되겠지. 똑같아야지. 똑같거나 얘가 더 빡세야지. 기간도 좀 더 길고 힘도 더 많이 들고 더 빡세야지. 그죠? 그렇게 해야 등가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똑같이 또는 더 많이 힘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대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거요. 너는 군대 안 가고 편하게 지내고 나만 군대 가서 힘들게 지내? 안 된다고. 나보다 더 힘들거나 똑같이 돼야 마음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번. 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는 책임이 아니죠. 구성요건 타당성 조각 사유가 된다. 그리고 헌법상 양심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된 것이어야 된다. 확고 동그라미. 기술됐죠. 뭐 확고한 점 관계없다면 틀린 거예요. 확고해야 됩니다.
양심적 변형 거부를 정하면서 그 양심을 그 외부에 표명하여 직면 의무를 진다. 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면은 이게 확고해야 돼. 확고해야 돼. 10년 전에도 군대 갈래? 감옥 갈래요. 5년 전에도 군대 갈래? 감옥 갈래요. 3년 전에도 감옥 갈래요. 확고해야 된다고.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러게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고. 자기가 입증해야 됩니다. 엄밀하면 이제 소명인데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여호와 증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돼. 확고한 교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됩니다. 의무를 진다. 자, 10번. 자, 변형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념에 관련된 문제에서 상호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진실하다 보기 어렵다. 그렇지. 확고하다. 그런데 너 군대 갈 거니? 감옥 갈 거예요. 군대 갈 거니? 네. 감옥 안 갈래요. 군대 갈 거니? 네, 감옥 갈 거예요. 군대 갈 거니? 아니, 네. 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확고하게 계속해서 군대 대신 감옥 갈 겁니다. 이렇게 확고해야 된다고. 그럴 때면 이제 대체부가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양심에 관련된 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제 광고랑 이제 사고 광고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과는 사과, 죄는 유죄 인정. 그다음에 이제 사과만 하라. 그다음에 죄 인정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과가 뭐예요? 인격권 침해죠. 네 죄 인정해라.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됩니다. 근데 사과만 해라 그러면 인격권 침해가 되는데 네 죄 인정해라 그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제 광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제 광고 명령 대상이 방송사업자, 문화방송 법인이에요. MBC한테 사제 명령 내렸거든요. 이렇게 MBC한테. 그럼 법인에 관해서 법인 양심이 없잖아. 양심이 없지. 근데 어떻게 양심을 침해합니까? 법인에 관한 사제 광고 그 강제는 법인에 관해서는 그 대표 자연인에게 양심을 강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사제 광고 강제는 그 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 자연인의 양심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양심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 고발의 판례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어요, 고발에. 자, 그다음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이제 인격권 침해가 되긴 하는데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죄가 나와야 돼, 죄가 나와 양심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기준정리 1번.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제 광고 명령은 죄, 유죄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양심 침해가 되잖아요. 근데 법인에 관한 죄를 인정하라는 제도는 그 대표자, 자연인의 양심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인의 인격권과 대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도 사죄 나왔죠. 죄, 양심의 자유도 침해가 돼요. 근데 3번은 사과죠. 사죄가 아니고 인격권만 침해합니다. 그럼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돼야 한대요. 판례가 판시하지 않았어요. 침해가 되는지 마는지 판시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정확히는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침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4번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명예권 침해가 되겠지만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은 그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되지 않지만 인격권 침해 되는 거죠? 된다니까. 근데 5번은요. 예외가 하나 있어. 5번 체크.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그라미. 자,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쇄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건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건 왜 안 될까 이건? 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은 공표 명령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인격을 침해하는 거라고. 침해가 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은 예입니다. 어린이집은 이해가 될 만해.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린이집에게 보조금을 많이 줘요. 그 못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비가 많지 않거든. 보조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조금을 얘가 삥땅 쳤어. 삥땅 쳤다고. 그럼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걸
공표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준 돈을 삥땅 쳤으니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준 돈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어다가 자기가 삥땅 쳐서 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국가 뭐라 할 수 없지. 근데 국가가 준 돈 갖고 삥땅 쳤으니까 국가가 그 정도 면은 낼 수 있다는 거지. 실험하지 마라 이거야. 보조금 안 줄 테니까. 그런 뜻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라서 국가 재량으로 법 위반 공표를 하게 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국가 보조금을 받고 위반하면 공표할래? 아니면 공표 안 하는 대신에 보조금 안 받을래? 그러니까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 됩니다. 어린이집 예외가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6번. 자, 준법사역 합헌, 전형의 사법인 합헌, 보안관찰 처분 합헌, 시위진압 업무 합헌, 불고지시 합헌, 이적 표현물 금지 합헌. 자, 국세청 제출 다 합헌입니다. 양심의 저심이 없습니다. 다 합헌. 자, 다음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 기술 정리에서 이제 무신앙의 자유 있어요. 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있죠. 신앙 선택 자유 있고 다 그 전부 다 이제 절대 자유죠. 내가 누굴 믿는지 어떻게 정할 거야? 그 정신적 생각인데 절대 자유고요. 신앙의 자유는 또 이제 절대 자유가 됩니다. 자, 3번. 자,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그 헌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 규정에서 특별 규정이 된다. 따라서 언론 출판에 비해서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입니다. 자, 표현의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의 자유도 엄청나게 보호받는 자유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종교적 표현은 더 큰 보호를 받습니다. 아주. 종교적 표현은 더 큰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우선 제공된 특별기본권이고 더 큰 보호를 받습니다. 자, 어떤 보호를 받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집회를 열 때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이런 제한을 받잖아요. 아무리 고도의 보장을 받아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야외 뭐 교회 나갈 때 신고합니까? 예, 신고 안 해. 완벽한 보장이에요. 완벽한 보장. 더 큰 보장 받는 거예요. 신고할 필요 없어. 종교적 표현은 더 큰 보장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적 표현이 일반 표현보다 더 큰 보장을 받아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종교 집회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자, 4번.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특징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종교에 관한 집회는 이제 5개 집회를 하더라도 신고 안 한다니까. 더 큰 보장 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전쟁 지역에 죽으러 들어갈 때. 그땐 제한 받죠. 그래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임의 장소가 어디예요? 7번에 있죠.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 지역. 그런 데 가는 건 그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제한 가능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8번. 자, 종교단체가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맞죠? 합헌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납골 시설이 이제 그 화장한 뼈를 보관하는 거예요. 뼈를. 뼈하고 종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 화장 제도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화장 제도가 생긴 거예요. 불교와 관계된 종교 행사, 화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납골 시설 설치하는 게 종교의 자유로 기본권 있다, 보장된다. 근데 제한이 있죠. 학교 정화구역에서 학교 근처에서는 하지 말래. 금지.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침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학교의 교육은 이제 일반 교육도 되지만 정서상 교육도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 뼈가 근처에 있다는 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정서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보고요. 그래서 제한은 되지만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되었죠. 거팔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주에다 써놨습니다. 그런 말. 자, 다음 9번. 자, 전통 사찰의 소유의 전법령 경내에 건조물에 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죠. 근데 종교에 제한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제한 말고 재산권을 제한하긴 하는데 침해는 아니에요. 침해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다 돈을 빌려줬고 사찰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돈을 못 갚아. 그럼 압류할 수 있어요. 교회 재산에. 사찰에 돈을 못 갚아.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압류가 안 된다고? 전통 사찰, 불국사 이런 거. 불국사, 석굴암. 이거 문화재야, 문화재. 문화재를 압류하면 안 되지. 문화재인데. 그래서 요건 이제 압류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누가 제한받는 거예요? 불국사가 제한받는 거예요? 아니야. 불국사를 위해서 압류 금지했거든. 이 종교회적 얘가 제한받는 게 아니고 얘가 제한을 받는 거지. 압류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불국사 이 전통문화재 압류를 금지해두면 이 종교단체가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를 위해서 압류를 금지했으니까 채권자의 채권이 제한받는 거예요. 재산권 압류를 금지해놨으니까. 그죠? 그래도 합헌이라고. 전통문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압류 금지하는 것은 종교 단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맞지만 전통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합헌이다 보는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자,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보행하는 문제로 기현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고지 뒤에다 쭉 써놨죠. 합헌 결정 나온 사건인데, 자, 헌재는 법인의 인격권, 법인 운영의 자유, 뭐 등등등 문제가 됐지만 결국 종교 자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 천주교에서 그 양론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양론 만들려면 신고 허가 절차를 거치래. 그래서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양론 시설을 못하게 놨어요. 그럼 이제 양론을 왜 설치를 못하게 하냐 이거지. 우리 법인을 무시하는 거야? 법인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법인의 뭐 직업 운영자를 무시하는 거야? 맞아. 다 무시하는 거 맞아. 근데 종교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도 무시하는 게 맞다고. 다 무시당하는 거. 다 제한되는 겁니다. 다 제한되는 건데 특별기본권은 종교의 자유. 특별기본권. 그래서 요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요거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보충적으로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한되지 않는다. 요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하더라도 이게 그 천주교 내부 교육이라면은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외부 사람을 받을 거 아니야. 외부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고 허가 절차 거쳐야겠지. 그래서 침해가 되는 건 아니라 사건이 된다 볼 겁니다. 그다음 노인들은 이제 뭘 주장했어요? 노인들은 뭐 인간다운 생활권, 거주자유 주장했잖아요. 이건 제한받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여기 양론 지키지 못하게 하면 다른 양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제한받는 게 없다.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 종교의 자유 하나예요. 종교의 자유 하나. 그래서 종교의 자유 하나만을 판단했는데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이다. 봤던 그 판례입니다. 자, 11번.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이제 운영할 때 내부 교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근데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설립 등록을 하게 해놨습니다. 자, 학교라고 해놓고 건물이 없거나 운동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있는지 운동장이 있는지 등록을 받아서 시설 조건을 보고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합헌입니다. 자, 12번. 자, 관습화된 문화 요소는 특정한 종교를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특정 종교 밀어주는 게 정교 원칙이죠. 정교일치. 근데 정교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교 분리 원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이죠. 그건 문화 활동이지 특정한 종교 밀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합헌이다 봅니다. 자, 오른쪽 기술정의 13번. 자, 미결 수용자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위헌. 참석할 수 있게 해줘야죠. 자, 14번도 종교집회에 참석 제한하는 거 위헌. 자, 그 다음에 15번. 최근에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건 또 참석을 강제해서 또 이혼됐어요. 자, 육군훈련소 분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자, 너 종교행사 참석 안 하니? 안 하는데요? 야, 그러지 말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넷 중 하나 골라서 빨리 참석해. 싫은데요? 자, 참석을 강제하도록 한 것이 뭡니까?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죠. 무종교의 자유. 전 이슬람교인데요. 다른 종교 침해가 됐잖아. 그래서 그건 위헌됐습니다. 자, 16번. 자, 사업시험 1월날 왜 1월날 하는 겁니까? 좀 쉽시다. 그죠?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의 제거가 제한될 것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휴식권이 제한되겠죠. 회복지원권. 둘 다 침해가 아니다. 맞고요. 자, 17번. 자, 기본시설 부담금이 뭡니까? 자,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도로 뚫어야 돼. 전기시설 해야지, 수도시설 해야지. 기반시설이라고, 기반시설. 이건 이 사람이 A가 이제 집을 지으면 A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산에다가 사찰을 지으면서 우리 절은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단체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시고 국가가 좀 부담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일반인과 똑같이 너네가 부담해라.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권진결이에요. 자, 권진결의는 사법심사 대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을 출교 처분했어요. 나가라. 넌 이단이다. 나가라. 우린 정파교회다. 어디서 이단이 나와갖고 너 나가. 출교 처분했다고. 예, 권진결의. 그럼 이 출교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을 해줄 수 없어요. 판단하는 순간 뭐가 돼? 정교분리에 위반되는 거예요. 정치 그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가 된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출교 처분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교인들이 두 개로 분열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하고 목사를 지지하는 파가 분리가 됐어. 이렇게 교회가 분열됐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교회 재산 누구 거냐 이거지. 교회 재산. 네 거다 내 거다 싸움 나겠지. 그건 재산 분쟁이란 말이에요. 재산 분쟁은 판단해 줍니다. 판단해줘요. 그래서 권진결의 자체는 교리 분쟁이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19번처럼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서 어떤 재산 분쟁이 된다면 그땐 당부 판단해줘요. 재산 분쟁이니까. 자, 20번. 자, 사립대학교는 이제 종교 교육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잡을 수 있어요. 동국대는 불교학교죠. 불교 이제 할 수 있게 하고요. 연세대, 숭실대는 그 기독교 학교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천주교 기독교 학교죠. 미사 같은 거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 졸업요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21번. 자, 그런데 종교단체는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종교행사에 참여해라 이런 적극적 종교 포기의 자유가 있고 학생도 침해 가능성이 있어. 학생은 소극적 자유가 있지. 전 싫은데요. 전 천주교 아닌데요. 불교 아닌데요. 싫은데요. 소극적 싫으면 안 할 자유가 있다고. 두 개 충돌하죠. 충돌합니다.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해결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22번. 존입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달리 종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존입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그 중에서 뭐예요? 소극적 종교의 자유, 싫은 거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계열 학교인데 기독교 계열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예배를 봐야 됩니다. 채플이라고 그러죠? 채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 해서 이제 한 학기인가 좀 6학기인가 이수를 해야 돼. 이수해야 졸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수를 해야만 졸업한다. 좋아. 그런 제도 좋아. 6번 참석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졸업됩니다. 근데 여기 학생 하나 불교예요. 좀 불교인데요. 참석 싫은데요. 그걸 참석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강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그럼 너는 불교면 여긴 참석 안 해도 좋다. 대신 강의를 들어라. 무슨 강의 듣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역사. 이건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기독교 문화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지. 그럼 괜찮다 이거죠. 이런 대안을 마련하면은 합헌인 거고 대안 없이 무조건 강제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뭐 대학이건 고등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자, 뭐 대학이건 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하는 거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자, 23번. 군대 내에서 다른 종교 비판해도 종교의 자유로 어느 정도 비판 허용됩니다. 나머지는 뭐 고액헌금 사기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